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한반도 전술의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장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한다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구형 핵폭탄 핵지뢰 미사일 탄두 등 전술 핵무기는 모두 폐기했고 현재는 빅11 시리즈만 500기가 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61 모드 11은 1997년 개발된 북한의 벙커 및 핵시설 파괴 용지 학원 통폭탄입니다. 만약 미국이 보유 중인 B-61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핵균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1976년 프랑스의 계약 파기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핵심 기자재들을 다른 국방 장비들과 함께 숨겨서 반입에 성공하였으며 1979년 2월 핵개발의 228-18%까지 완성되었지만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 축하자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은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사기의 갑중수로 형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으며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성 원자력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 이준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결심만 한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사해서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기폭 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 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 이에 따른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이 잠재력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약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갖지 못한 핵무기 한국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시진핑이 김정은 길들이기를 시작한 모양이다. 단둥에서 신의주를 잇는 1km 가채 미치지 못한 조중의 교를 수리한다고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하필 소환이 다가오는 강추위의 강을 보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오른 미정미적 교량을 막아놓을 모양이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홀대한 데 대한 길들이기인 모양이다.
그렇다고 시진핑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생명선이 하필 동절기에 끊어지다 보니 북한 동포의 고통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 국민의 마음은 가뜩이나 액정국으로 어수선한데 마음가짐을 어느 때보다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핵불덩어리를 이곳 김정은을 두고 덤덤한데 미국에 라는 대피소를 만드는 업체가 일감이. 그러고 보니 한국은 핵에 대하여 둔감하고 미국은 핵에 대하여 민감하고 중국은 핵을 핑계로 불꽃놀이라도 벌리는 모양인가 싶어 아쉽다. 기록에 보면 조선에서는 임진란이 있기 전부터 그 조짐을 짐작하고 설왕설래하다 보니 백성들은 전란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못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지리핀 안길을 떠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미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찾아가면 살 수가 있다는 미러가 등장하여 쪽에서는 정감록에 보이는 십승지혜를 찾아 무주구천동이나 계룡산과 같은 심세기의 곡을 찾아 피난을 가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안 일이지만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로서 소나무가 풍성한 진산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했고 중국에서 원정 온 이의송 장군의 뒷글자 소나무 송자를 들어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 따지고 보면 임진한 후에 일어난 뒤 담화에 불과했으니 그저 떠도는 풍문을 믿어 무엇 하겠는가. 차라리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저울에 달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훨씬 정신적 경제적 이익이 되리라 믿어 부국강병이 우리가 살 길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자주 국임을 금지를 갖고 살자. 한국 정부가 동해를 살림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네, 한국 정부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 목소리를 발해서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동양의 누런 피부색을 가진 청년이 구라파를 돌아다니면서 조선 독립을 호소하던 그 목소리와 겹쳐서 생각해볼 만한 아우성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 청년은 그때 파란 눈의 여인을 알게 되고 그 후 그 여인의 도움을 크게 받아 대한민국을 한쪽에 남아 유엔의 승인을 받은 신생국이 되게 하였다고 한국 건국 비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며칠 전 팔레스타인의 핵심 간부인 아흐마드 마제 달란이 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인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거기서 마지 달란이 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트럼프의 말에 대응할 새로운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는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고자 현재 여러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 전략을 찾아 행동할 것이다. 아가 일제에게 강탈을 당하여 국권을 잃고 누이로 살다가 독립을 하고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 우방의 지지와 원조가 많았다. 그런 우리가 아직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니 걱정이 묘전. 세계에서 130여 개국 이 국가로 인정한 상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스웨덴이 승인한 모양이다. 이제는 강대국이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독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짓도 과장도 아니다. 우리는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불과 인구 5천만의 선진대국이 되는 대통령이 복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나라 운세가 차츰 나아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여기서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강대국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시작전권 도전해야 한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국민의식이 억지지만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이미 북경 정권의 복심을 꿰뚫어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듯하다. 그것은 중국의 속성이 절대로 이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사는 중국이지만 휴전선만큼 튼튼한 그들의 일을 없다는 현실 인식을 이용한 것이다. 순망치 아니 그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통일인 연방제니 하는 따위의 입에 발린 말은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정세 판단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시급한 발등의 불이 아니니 느긋하게 대화로서 평화를 얻어내는 길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다. 평화가 가장 큰 재산이고 그 평화는 대화로서만 가능하다. 대화와 평화는 자강에서만 창출되는 숫 아닌데 우리 정부나 국회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그라운드를 형성하는 일인데 그것이 미흡하다. 북한과 대화의 시트는 오로지 부국강병이 답인데 그것이 미흡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0% 증액된 43조 1,58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2009년도 예산 증액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적진일 뿐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새 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조개 구축과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나 지금이야말로 전시 체제로 인식하고 생사를 빼는